안녕하세요. 생각의 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출간된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입니다. 월든은 19세기 미국의 사상가로 알려진 헨리 데이빗 소로의 에세이입니다. 이 책은 소로가 1845년 7월 4일부터 1847년까지 2년 2개월의 기간 동안 매사추세츠의 콩코드 마을의 월든 호숫가에서 홀로 오두막을 짓고 살았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호숫가에서 자연과 어우러진 간소한 삶을 지향했던 그의 사상은 이후 무소유로 유명한 법정 스님에게 큰 영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국 대학생들의 SAT 필독서로 꼭 읽어야 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소로는 1817년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833년 하버드 대학에 입학해 그리스어 및 라틴어 문학과 철학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1837년에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모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학생들의 체벌에 반대하며 이를 그만두게 됩니다. 소로는 남들과 다르게 세속적인 성공에 몰두하기보다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검소하게 생활하며 독립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측량이나 목수일을 하면서 육체를 이용한 노동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글을 계속 쓰게 됩니다. 그러다 1862년 소로는 혹한의 겨울숲에서 나무에 나이테를 세다가 폐결핵을 얻어 사망하게 됩니다. 그는 생전에 많은 글을 쓰고 강연을 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대표작으로는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1854년에 출간된 월든과 시민불복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부당한 법에 대한 국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20세기에 마하트마 간디의 인도 독립운동 및 마틴 루터 킹의 흑인 인권운동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저서인 월든과 시민불복종에는 그가 하버드 대학 재학 당시 철학과 문학을 통해 키워온 사회규범과 인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소로는 월든에서 2년 2개월 동안 문명사회를 벗어나 숲에서 혼자 오두막을 짓고 자급자족하며 소박하고 원시적인 생활을 통해 인습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2년 동안의 숲에서의 생활을 정리한 후 문명사회로 돌아와 이야기합니다. 나는 숲에 처음 들어갈 때만큼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숲을 떠났다. 그때 내게는 아직 살아야 할 몇 개의 삶이 더 있는 것처럼 보였기에 하나의 삶에 그 이상 많은 시간을 내줄 수 없었다. 소로는 2년 동안 숲에서 무엇을 느끼고 그는 왜 다시 문명세계로 돌아왔을까요? 월든 호숫가로 가기 전에 그는 콩코드 지방을 많이 돌아다니며 단과 주택, 창고와 가축, 농기구 등의 소유물에 가득 둘러싸인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땅에 속박되어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는데 평생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과 그만한 유산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그마한 육신, 하나의 욕구조차 다스리지 못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삶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릇된 욕망과 필요성이라고 불리는 거짓 운명의 말을 듣고 재물을 모으는 데만 열중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질없는 근심과 과도한 노동에 몸과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를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노동하는 사람은 참다운 인간 본연의 자세를 유지할 여유가 없다. 만약 그렇게 하려 들다가는 그의 노동력은 시장 가치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단순한 기계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될 시간이 없다. 소로우가 보는 사람들은 정신세계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값비싼 집과 불필요한 옷을 구매하고 대중의 평가를 신경 쓰느라 하루 종일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가지만 그가 보기에 유행이란 파리에 있는 원숭이 두목이 어떤 여행용 모자를 쓰면 미국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은 그와 똑같은 모자를 쓴다고 비유할 만큼 우스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지나치게 타인의 눈치를 보며 불안에 휩싸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진실로 필요한 수단과 방편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삶이란 집과 물건을 사기 위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평생을 일해야 하는 쳇바퀴 속의 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은 가난을 벗어나게 하지도 영혼 깊숙이 자유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정직한 방법으로 생활비를 벌면서 동시에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할 자유를 가질 문제로 고민하게 됩니다. 소로가 살던 19세기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봉건제도가 무너지면서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발달해 가는 시기였습니다. 미국은 1789년부터 1850년대까지 북미 대륙을 정복하며 영토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었고, 이 때문에 원주민들과의 전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1845년과 1900년 사이에는 철도 및 증기와 철강 산업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1850년대 미국 남부는 여전히 흑인 노예를 부리며 면화 생산에 의한 농업 경제를 주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북부에서는 상공업의 발달로 흑인 노예가 아닌 백인 노예, 즉 노동자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이어진 남북전쟁은 결국 북부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이후 미국은 1900년까지 급속도로 유럽 수준의 산업자본주의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1845년 미국도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처럼 자본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자본가와 노동자, 그리고 그때까지도 미국에 존재하던 노예들 사이에 첨예한 계급 갈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외치면서도 노예를 착취하는 모순, 자본가의 부가 늘어날수록 노동자들은 가난해지는 모순, 개척자들은 인디언들의 땅을 빼앗고 종교개혁자들은 식민화를 진행하면서도 박애 정신을 설파했습니다. 국가는 이런 복잡한 모순들을 정리할 명분을 위해 정치적 이데올로기들을 만들어냈던 시대였습니다. 소로는 사회의 양극화 속에서 물질의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그 안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위선과 모순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소로는 문명 세계를 잠시 떠나 하나의 개안적인 삶으로 월든의 호숫가에 살면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서 삶에 대해 성찰하게 됩니다. 월든에선 그가 2년 동안 숲속에서 자급자족하며 간소한 삶을 실현해 가는 과정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삶의 의미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사소한 부분까지도 숭고하고 소중한 시간에 음미해 볼 가치가 있도록 만들 의무가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소로는 하버드 대학 시절 많은 문학 작품을 공부한 덕에 인용된 고전 시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의미 있게 느껴지는 시는 영국의 시인 윌리엄 키우퍼의 시입니다. 나는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의 군주이며 세상에 내 권리를 의심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시를 통해 그는 자연에서 경치를 바라보는 것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자유로운 소득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 독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독서가 고귀한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참다운 책을 참다운 정신으로 읽는 것은 고귀한 운동이며, 운동선수들이 받는 것과 같은 훈련과 거의 평생에 걸친 꾸준한 자세로 독서를 하려는 마음가짐을 한다고 말입니다. 또한 말로 한 언어와 글로 쓴 언어, 듣는 언어와 읽는 언어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책은 의도적으로 신중하게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덕은 결코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는 공자의 말을 빌어 사색을 함으로써 건전한 열광 속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의 사교는 값이 너무 싸며, 외로움은 인간관계 속에서만이 느끼는 감정이고, 두 사람의 마음의 거리는 아무리 좁히려 해도 좁혀지지 않기에 역설적으로 고독함만이 외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소로는 생을 깊게 살기를, 인생의 모든 골수를 빼먹고 강인하고 엄격하게 살아 삶이 아닌 것은 모두 때려 엎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인생이 숭고한 것이라면 숭고성을 스스로 체험하고, 반대로 비천한 것이라면 그 비천한 것 또한 적나라하게 확인하여 있는 그대로를 세상에 전하겠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또한 월든을 통해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자본주의 이 사회의 문명을 사양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의 성공은 그 밑에 받쳐주는 여러 사람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가 자본주의의 모순을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간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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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고 외치는 소로는 숲속의 생활을 끝마치고 문명사회로 돌아와 말합니다. 사회가 심어놓은 욕망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에
타인의 욕망을 통해 자신의 삶을 구속당하는 대신 물질에서 벗어난 간소한 삶을 통해 자신의 삶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타인이 만들어 놓은 길을 바쁘게 따라가지 말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만끽하며 살아가라고 월든을 통해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자연으로의 회귀는 문명이 주는 혜택을 사양하고 모든 것을 날로 보고 싶어한 서로의 진심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자연의 일부 중 하나인 인간의 삶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경험을 통해 깨달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한 것은 시대가 지나도 고전으로 계속 내려올 만큼 큰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바쁜 일상을 매일 살아가지만 때로는 한 권의 책이 우리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해주고 인생의 좋은 길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19세기 숲에서 들려오는 작지만 커다란 울림을 전해주는 헨리 데이빗 소로의 월든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